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코 팀의 KYC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는 최근 6일 동안 961만 명의 KYC 통과자를 달성했습니다. 파이데이에 500만 명이었던 것으로부터 현재 14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1000만 KYC 통과 파이오니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이 경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KYC 신청을 시작하거나 KYC 앱을 방문해서 재제출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오픈 네트워크 KY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당신의 추천팀과 보안 서클에게도 KYC를 할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임시 승인자를 포함해서 1500만 명의 파이오니어 수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일단 1000만 명에 도달을 해보자. 여기에 첫 번째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KYC 미통과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미승인자 중 일정 조건에 한해서 100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들에게 재기회를 주는 지금 여러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데이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약 6일 동안 14만 명의 통과자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일에 14만 명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로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또 6개월이라면 약 420만 명 통과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1500만 달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우 만족스러운 증가 속도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있었던 데이터만으로 앞으로 그렇게 쭉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KYC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고 나서 X 계정에서도 또 여러 인플루언서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보여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에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업데이트를 왜 이제서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느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매주 이런 종류의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코어팀에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회원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지 KYC가 통과되는지 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의견을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코어팀에서 직접 KYC 통과자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수치적인 부분을 발표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치일 수도 있고요. 에디의 말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그동안 코어팀에서 KYC 개선 작업을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파이오니어들의 동기부여까지 최대치로 이끌어내줄 만큼의 그런 개발 인원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파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KYC 통과량을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KYC는 블록체인과 연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크게 신뢰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과 관계된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기반으로 예상치를 나타낸 게 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YC 대신 오히려 마이그레이션 수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코어팀이 이 KYC 관련 소소한 이벤트를 공유를 해주었는데요. 이것도 읽어드리자면 다음은 파이어사이드 포럼의 파이데이 2024 채널에 있는 파이오니어의 KYC 게시물에 대한 파이네트 링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게시물이나 다른 사람의 게시물 중 관심 있는 게시물을 SNS에 공유를 하고 파이 KYC라는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보세요. 파이 생태계를 전 세계에 선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어사이드 앱에 접속을 해보시면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KYC를 통과한 분들이 본인의 KYC 신청서는 몇 분 만에 통과가 되었고 축하를 하는 등 이런 스크린샷을 공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주변 지인들이나 굳이 파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타 브라우저로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KYC 관련 포스팅을 공유하도록 지금 권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현재까지 KYC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이벤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가 진행 중인 진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은 KYC 미통과자들을 위해서라도 또는 KYC에 관심이 없어서 현재 KYC 수락을 누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KYC를 신뢰하지 않아서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코어팀 비공개 AMA에서 코어팀은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파이 생태계에는 KYC를 통과한 인원은 더 이상 KYC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KYC를 통과하지 못한 인원만 KYC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에서 이 KYC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균형하게 이 정보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제 이런 포스팅이 주변에 공유가 되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더 빠른 시간에 이렇게 KYC가 통과가 됐구나, 이런 포스팅을 자주 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KYC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도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고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KYC 상태를 더 자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 한 해는 2024년 코어팀 그리고 우리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모두 오픈 메인넷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션은 파이코어 팀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파이오니어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KYC와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생태계 개발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면은 2024년 연말에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얘기도 잠시 해봐야겠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파이도 앱이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 상황을 좀 더 쉽게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루에 22,000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총 473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지갑 하나당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파이코인의 평균량이 590파이 정도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 수치는 업앤다운이 있을 순 있습니다만 최근에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지갑당 평균적으로 650파이에서 업앤다운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어제부터는 상당히 낮은 평균 수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 7,800개를 오픈을 해보았을 때 일단 10,000파이 이상 마이그레이션 지갑은 보이지 않았고요. 최소 마이그레이션 지갑이 3파이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상당히 낮은 파이코인을 가진 지갑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균 수량이 급속도로 낮아질 수밖에 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석을 하면서 항상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현재 KYC 통과자들 약 960만 명 정도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포함된 마이그레이션이 다 진행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8,000파이 이상, 9,000파이 이상, 10,000파이 이상 지갑들도 계속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평균 수치가 500파이나 600파이 정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열성적으로 파이 채굴을 해오셨던 분들 대부분이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어떤 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3,000파이 이상은 상위권 1.3% 안에 드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요. 대부분 매우 낮은 수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생태계로 유입되는 유저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 채굴되는 양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되는 양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오픈 메인넷 전환 시 예측 가능한 유통량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코어팀 물량까지 들어온다면 최대 30억 파이까지 유통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몇몇 분들은 이 물량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힘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상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 차례 제가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계산을 최대치로 계산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유통량이 5억 개인 것은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클레임이 된 코인의 유통량은 5억 개인 것은 이미 온체인 데이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이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마이그레이션 양에서 2배가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이 5억 개에서 단순 계산으로 2배를 곱해서 10억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서에 나온 것처럼 코어팀의 물량 또한 커뮤니티 물량에 비해서 배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니 최대 20억 개까지로 계산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억 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치로 총 30억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최대치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될 시점에 커뮤니티가 만들어낼 10억 개의 예상 유통량 충분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락업이 있고 디파이 시장에 스테이킹 관련 락업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코어팀 물량도 오픈 메인넷 이후 바로 사용이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하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 시에 코어팀 물량이 바로 나오지 않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오더라도 이 20억 개가 아닌 아주 소수의 물량만으로 시장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100%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그냥 최대치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메인넷이 예상되는 실유통량은 클레임이 된 코인 기준으로
30억 개를 바로 넘어가기에는 매우 힘들 것 같고요. 즉 5억 개가 될 수도 있고 유통량이 10억 개가 될 수도 있고 15억 개에서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생태계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고, 그 영상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떤 한 분이 댓글을 통해서 파이의 유통량은 200억 개나 수백억 개로 예상이 되며 그래서 가격 형성이 힘들 것이다 라는 이제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을 잘 파악해 보시면은 크게 실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파이의 유통량이 30억 개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억 개나 50억 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확률이 있으려면 클레임이 100% 되면은 30억 개를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최대치의 옵션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파이 프로젝트가 소수의 커뮤니티에게 불균형한 파이코인을 분배한 상태로 초기에 거래소 상장을 한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글로벌하게 이 파이코인을 분배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이 파이코인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한 이후에 이 파이코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 코인의 쓸모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이 소양을 쌓아오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또 결국 이 유통량이라는 것은 가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요. 이 생태계 사용자 수와 함께 계산을 해야 사실 더 정확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코인을 더 모아야만 하는 내재적 동기부여가 얼만큼 제공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서 파이 가치를 예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량 하나로만 이미 파이 가치를 생각을 하시고 한숨을 쉬기에는 우리가 현재까지 만들고자 했던 이 글로벌한 생태계가 너무 저평가받는 듯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점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파이 네트워크 공식 X 계정 팔로우가 33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약 4만 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이 크립토 시장이 강세장으로 들어서면서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상당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가격에 약간 조정이 있지만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댕쿤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고,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기대감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평소보다는 X 계정수의 증가율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권은 올해 우리가 경험을 했던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거부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이더리움에 혹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서치를 해보시면서 투자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파이가 오픈 메인넷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 상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프로젝트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정식 출시를 해서 큰 임팩트를 만들겠다고 모인 선구자가 현재 이 수준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파이 생태계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거고 상장이 될 것이고요. 생태계까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X 팔로우가 생겨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